세계 석유 수출량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 그중 85%를 차지하는 수니파 국가들의 수장, 이슬람 최대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 21세기 지구상의 주요국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순도 100% 왕정 국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전세계 2위의 신자 수를 가진 종교,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 이 두 가지를 좌지우지하며 지구의 국제 정세까지 움직이는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지금의 위치로 올라서게 된 걸까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는 95%가 사막, 석유 말고는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불모지입니다. 석유가 중요 자원으로 떠오른 건 이제 100년이 좀 넘었으니까 그 이전 시대, 특히 고대에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도 관심 없는 지역이었죠. 이랬던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랍인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건 서기 610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탄생시키면서부터입니다.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인 칼리파들이 계보를 이으며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심지어는 중앙아시아까지 쾌속으로 정복하고 광대한 영토에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정복 과정을 따라 이슬람의 중심지가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같은 북쪽으로 옮겨지면서 레알 순도 95% 사막이었던 아라비아 반도는 빛의 속도로 다시 버려집니다. 메카와 메디나 같은 성지 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변방으로 취급받게 돼요. 13세기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바그다드가 파괴되고 칼리파까지 처형당하면서 이슬람의 황금기는 막을 내리고 중심지들은 튀르크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5세기가 되면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는 오스만 제국, 페르시아는 사파비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오스만 제국 술탄이 칼리파까지 겸하게 되면서 수니파의 수장 노릇을 하게 됐고, 사파비 왕조는 수니파였던 페르시아인들을 시아파로 개종시키면서 딴살림 차려버렸어요. 튀르크인 술탄, 튀르크인 샤, 튀르크인 칼리파 밑에서 피지배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아랍인들, 눈부셨던 황금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들 손에 남은 건 꿀한 뿐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로마를 멸망시킨 뒤로 발칸 반도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애초에 수도도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였고 군사력도 지중해 방면에 집중돼 있었어요. 아라비아 반도 방면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히자즈 지방 외에는 쓰잘데기 없었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혈통으로 서기 10세기부터 메카를 통치하던 하심 가문에게 그냥 자치를 맡겼습니다. 일종의 조공 책봉 관계처럼 오스만 제국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임명만 하고 내비두었죠. 한편 몽골의 침략 이후 이슬람은 점점 보수적이고 원리주의적으로 흑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근본이었던 아랍인들은 튀르크인들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이런 경향이 더 강했는데요. 오스만 제국이 조금씩 무너져가던 18세기 중반, 이런 원리주의 반튀르크 코인에 탑승한 야수가 있었으니 그자가 바로 디리아의 아미르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였죠. 극단주의 율법학자 이븐 압둘 와하브의 사상에 감명을 받은 사우드는 와하브와 손을 잡고 아라비아를 통일하기로 결심합니다. 본거지인 내륙의 나즈드 지방이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우드 가문은 40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1805년에 메카와 메디나까지 점령하면서 진짜 통일을 하나 싶었지만 뒤늦게 달려온 오스만 군대에게 탈탈 털리며 다시 후퇴해서 재도전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레이드 시동 걸기도 전에 라시드 가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우드 가문은 나즈드 지방을 뺏기고 쿠웨이트와 이라크로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더욱 막장이 되자 세 번째 기회가 옵니다. 쿠웨이트에 숨어있던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는
미국은 이때를 틈타 돌아와 라시드 가문을 몰아내고 나지드 지방을 탈환하는 데 성공! 적수는 이제 영국과 손을 잡고 히자즈 왕국을 건국한 하심 가문뿐이었습니다. 하심 가문은 아랍 통일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영국의 약속을 믿고 1차 대전에 가담했다가 종전 후 시원하게 뒤통수를 맞은 상태였는데요. 이에 후세인 왕이 1924년에 자기 마음대로 칼리파에 등극하는 무리수를 둬버려요. 무함마드의 혈통으로 1000년 가까이 성지를 지배한 하심 가문, 딱히 공격할 명분이 없었는데 칼리파 등극은 선 넘었죠. 압둘 아지즈는 이걸 명분 삼아 바로 쳐들어옵니다. 오스만도 없고 영국도 없고 이제 진짜 실력겜이거든요. 외세의 도움 없이 3번이나 부활한 사우드 가문이 손쉽게 승리하게 되고 결국 1926년 히자즈 왕국의 왕 후세인이 압둘 아지즈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나즈드와 히자즈 그리고 두 성지가 사우드 가문 아래 통일되게 됩니다. 1932년 두 지역을 통합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건국! 압둘 아지즈가 왕위에 오르면서 사우드 가문은 두 성지의 수호자이자 아라비아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왕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95%가 사막!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로부터 걷는 세금 외에는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압둘 아지즈 1세는 근대 인프라를 건설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등의 국보와 왕실 재산까지 다 털어다 쓰며 거의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죠. 그러나 살아남을 길은 있었습니다. 19세기 초반부터 석탄보다 효율이 좋은 석유를 주력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전 세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는 석탄과는 다르게 이놈의 석유는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석유의 매장 위치를 예상할 수 있는 대사구조 이론이 등장! 지질학자 이즈리얼 찰스 화이트가 미국 내의 예상 지점들을 직접 가서 다 뚫어봤는데 이게 웬걸? 진짜 석유가 빵빵 터지면서 대석유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에 유럽 열강들도 식민지 곳곳을 들쑤시면서 터질 것 같은 데는 다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로또 터진 곳이 바로 페르시아! 영국이 이란의 카자르 왕조와 독점 계약을 맺고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 회사를 설립해 막대한 양의 석유를 뽑아먹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열강들과 기업들이 너도 나도 중동의 페르시아만으로 모여들었는데요. 미국도 당연히 입계! 1933년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사가 사우드 왕가에게 단돈 25만 달러로 석유 개발권을 사들여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국 6년, 탐사 5년 만인 1938년에 동부의 작은 어촌 마을 담맘에서 지상으로 원유가 뿜어져 나올 정도의 초거대 유전이 발견됐죠. 담맘에서 석유 터지고 바로 1년 뒤인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연합국의 석유 멀티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사우드 왕가는 확실한 친미 노선으로 포지션을 잡아 군사와 안보를 챙기고 미국은 사우드 왕가의 절대 권력을 전폭적으로 커버쳐주면서 안정적인 석유 공급 기지와 강력한 보호자라는 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했죠. 이를 통해 사회주의 같은 정치적 변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 구도에서 두 나라는 서로에게 딱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슬람권의 산유국들 대부분이 서방의 기술과 자본으로 석유를 개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자국에는 남는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채굴권 역시도 미국 자본으로 설립된 사우디 아람코가 독점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 멕시코를 시작으로 많은 산유국들이 소련과의 교류를 늘리고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며 반기를 들었는데요. 기술도 없어서 국유화해 봤자였던 사우드 왕가는 아람코 수입의 반만 가져오기로 하고 미국과의 상호 방위 협정까지 체결하면서 안전빵으로 갔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란을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는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 통칭 오펙을 결성, 4차
중동 전쟁 때는 오펙과 함께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이용해 석유 생산량을 줄여서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온 오일 쇼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 석유의 매운맛을 본 미국은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약을 맺게 됩니다. 1975년부터 사우디가 석유 결제 대금을 오로지 미국 달러로만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통해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세계 패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지원을 받는 윈윈 관계를 굳힐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석유 꿀 달달하게 빨고 있던 1979년 시아파 국가이자 영혼의 라이벌인 이란에서 혁명이 발발합니다. 친미 친서방 성향의 팔레비 왕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폭발하여 왕족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해외로 빤스런 이슬람 종교 국가 체제가 들어선 건데요. 수니파와 시아파로 종파가 달라 원래도 원수지간이었던 이란이 반미 국가로 흑화해버리자 수니파의 대빵인 사우드 왕가도 왕정 체제와 국가 안보 양쪽에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80년대부터는 이란 꼴 나지 않기 위해 서구 문물을 대대적으로 검열해서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에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는 전쟁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며 다국적 연합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고 5천여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가로 자리 잡았죠. 중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100년간 축적되어 온 수많은 문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나라는 헌법도 없고 투표도 없습니다. 이슬람 샤리아법으로 통치되는 전근대적인 왕정사회예요. 1980년에 아람코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뒤로 왕가는 잔존 매장량이나 비축량 등을 철저히 비밀로 하며 석유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이득을 독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돈을 뿌리면서 국민 생활 수준을 억지로 높여서 왕정에 대한 반발을 억제해왔어요. 그러나 이런 석유 원툴 메타가 수십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노동 의욕을 상실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도맡아 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조차 없어 방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에서 나오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극단적인 와하브파 사상을 다른 무슬림 국가들로 전파시키며 국제적인 종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는데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무자헤딘이나 헤즈볼라 등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튀어나오면서 자이반 타이반으로 전세계 안보에 트롤짓을 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극단주의는 사우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서방 감정이 심해지면서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이 테러 단체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도 테러범 19명 중 15명이 사우디 출신이었고, 알카에다를 이끌었던 오사마 빈 라덴도 사우디의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아프간 전쟁 이후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스라엘은 멸망시켜야 된다고 입은 털고 있지만 현실은 수십조 원씩 미국제 무기를 구입하는 VIP 고객이며 미군도 2019년부터 다시 주둔하고 있습니다. 왕실 내부에도 위협 요소가 있습니다. 초대 왕 압둘 아지즈 1세가 부인만 23명, 아들만 45명이라서 왕실의 규모가 비대한데 일가 친척끼리 돌려먹자는 유목민적인 인식이 있어서 부정부패가 상상을 초월해요. 심지어 왕위까지 돌려먹습니다. 왕위를 별 원칙도 없이 형제끼리 물려받아서 한 15년 해먹고 동생한테 넘기는 식으로 불안한 왕위 계승이 계속되고 있죠. 현재도 압둘 아지즈 1세의 25번째 아들인 살만이 왕을 해먹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이슬람권의 연쇄적인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고 무장 세력이 준동하며 각국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우드 왕가는 아직까지 큰 탈 없이 가고 있습니다. 살만 왕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차기 왕이 되는 것이 확정되면서 압둘 아지즈 1세 이후 처음으로 형제 계승이 아닌 부자 계승으로 세대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미 왕가의 실권을 잡고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편 사우드 왕가의 생존 필수 요소인 미국과의 관계는 2000년대 이후로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우디 주둔 미군이 철수했고 2010년에는 셰일 오일 붐이 일어나 저유가가 지속되어 미국으로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 구태여 목숨 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특히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에 나서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살 길을 도모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하고 미군도 다시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개선되나 했으나 왕세자를 비판하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큰 진전은 없었죠. 이렇게 간당간당하던 양국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더욱더 냉각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도 물가도 폭등하면서 급한 물 떨어진 미국이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